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운성입니다. 이번 주는 부동산 정책이 바뀐다는 뉴스가 하루에 한 개씩 꾸준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 내용은 각각 달라요. 뭐 스트레스 DSR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말들은 다른데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거는 한 곳으로 집중이 되더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도 아예 동떨어진 그러한 이야기 같지만 타고 들어가다 보면 한 곳으로 귀결이 되더라. 이러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러한 부동산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대전에서 초등학생, 그것도 이제 2학년 올라간 학생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린 학생이 그것도 학교에서 심지어 선생님에게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했더라고요. 이 학생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는 그런 말을 전하면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했던 뉴스들입니다. 지방 아파트 구매 문턱을 낮추자. 스트레스 DSR 이거를 지방은 조금 번외로 하자. 돈 빌리기 더 쉽게 만들어주자. 이런 게 정치권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갭 투자 시대를 다시 열자. 어디? 지방 부동산. 이러한 이야기도 제가 전달 드렸었죠. 그 다음으로 폐지냐 개선이냐 임대차 입법 이거 관련해서도 결국은 얘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 지방 부동산의 갭 투자, 갭 투기 이런 거 들어갈 때 조금 더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고자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러한 말씀도 제가 드렸었죠. 지방 미분양 주택 정책 지원해야 이런 뉴스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정책도 세금도 모든 걸 다 지원해주자. 어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방 살리기 프로젝트가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계속 드렸습니다. 스트레스 DSR, 세금, 정책, 임대차 입법.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다룬 모든 이야기들이고요. 여기에 부족할까봐 플러스 알파로 무순위 청약도 개편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예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 아니 무순위 청약하고 지방 부동산 뭐 미분양하고 이게 무슨 관련성이 크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제가 한번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최신 뉴스입니다. 아파트 줍줍 사라지더라. 이게 이제 줍줍이라고도 말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로또 청약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을 해버리겠다. 작년 말부터 우리가 은행 규제 나올 때 무주택자 이야기 나오면은 막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잖아요. 이것처럼 강하게 뭔가를 누를 수 있는 카드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청약에서도 무주택자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우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투기할 때가 아니다. 과열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진짜 말하고 싶고 일각에선 지방 거주자 역차별 우려를 한다. 이게 왜 그냐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무순위 청약 아파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게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곳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역차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정치권 아니면은 현 정부에서 원하는 건요. 이러한 역차별 같은 건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지방 부동산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모든 포커스가 지금 지방으로 모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움직임이거든요. 자, 일단은 무순위 청약이 뭐냐? 미계약 또는 미분양. 야, 진짜 요즘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죠. 미계약 또는 미분양 등으로 인해 나온 자녀 물량에 대해서 청약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 추첨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일단은 넣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열이 되니까 다시 막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폭 완화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막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막겠냐? 자, 지금 현재는 어떻냐? 국내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 보유 여부나 거주 요건 제한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든 일단은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넣게 되면은 청약 그 가점 있지 않습니까? 점수로 해가지고 쭉 줄 세워가지고 이렇게 주나 봐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냐?
일단은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이 됩니다. 내 소유의 집이 없어야 돼요.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및 분양 상황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 부과가 가능하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아래 써 있는 이것도 비슷합니다. 시세 차익이 큰 그러한 청약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제한을 조금 풀을 수도 있다. 이거는 진의 마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방에 지금 미분양 난 곳 있죠. 이곳은 전국적으로 다 모이게 해주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또 청약, 사람들이 투기 세력을 가지고 막 몰려드는 그런 곳 있죠. 그런 곳들은 들어올 수 있는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긋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지방으로만 수급이 쏠릴 수 있게 이거 역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심지어 위장 전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틀어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도 좋아. 최장 3년치 병원이나 약국 이곳을 이용한 내역을 이제 떼서 오라 이거예요. 네가 위장으로 전입을 했으면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병원을 다녔을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예전에도 했었어야지. 왜 지금에 와서 이럴까? 그 정도로 지방 미분양 사태가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 미분양이 그러면 얼마만큼 심각하냐? 자, 엄청나게 미분양 물량이 많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깜깜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정부 집계하고요. 실제하고는 갭 차이가 너무 크더라 이겁니다. 정부에서는 7만 173가구 이쯤이 미분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0만 채 이상이 될 것 같다. 그런데 10만 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물량이냐면요. 지방이니까 우리가 아파트 한 채 분양 4억이라고 해봐요. 4억. 10만 채면요. 40조예요. 조. 40조가 빵꾸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두 손을 걷어 붙이고 뛰어나온 겁니다. 너무 급한 상황이에요. 미분양 물량이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워딩들이 중요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워딩이 나왔어요. 서울시 관계자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자,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정치권이 움직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비수도권, 지방이란 말을 참 멋지게 썼습니다. 비수도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어때요? 했던 얘기 서울에서 그대로 하고 있죠. 결국은 서로 입맞춤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거를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워딩이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렇게 파악을 지금 하고 움직이고 이 모든 게 지방 부동산을 향해 있고 건설사가 지금 얼마만큼 힘든 상황이냐 이게 중요해요. 얼마만큼 심각하기에 온 대한민국 정부,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가 움직이고 있냐. 제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최악의 건설 현장이고 57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일감도 없고요. 일감이 없는 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존에 대출 받아가지고 PF 받아가지고 지어놓은 수많은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가. 그러면 어디서 돈을 수급을 해서 은행 돈을 갚을 거냐고요. 건설사가 미분양이 나서 부도가 나게 되면 이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도 데미지를 입을 거고 은행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지는 겁니다. 금융사까지는 이게 퍼져선 안 된다. 금융사까지 데미지가 와서는 안 된다. 국민들아, 은행에서 돈 빌려줄 테니까 니들이 책임을 좀 떠안고 이 미분양 물량을 가져가라.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간절히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건설사가 신규 분양 실적이 악화됐고 이게 두 번째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이 대거 쌓였다. 이게 진짜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된다. 뉴스들을 보시면 서로 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한 군데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살리기로 전부 다 이어지고 있다는 거를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부동산 공통 키워드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스트레스 DSR, 정치권이 움직이고 임대차 입법
그거 규제를 좀 완화해준다 그러고, 청약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고, 지금 다 다른 말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미분양 살리기라는 부동산 공통 키워드로 전부 다 집결이 되고 있는 뉴스가 이번 주에 하루에 하나씩 차례차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국가 집계를 훨씬 뛰어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심각하다. 미분양으로 인해서 건설사 재정이 악화가 됐고 이미 많은 건설사가 부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가 금융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금 막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 내용입니다. 스트레스 DSR, 지방은 차별 적용하겠다. 정책적으로 추가 혜택도 주겠다. 세금 혜택도 주고 니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플러스 임대차 입법 완화해서 니네 갭투기 하려면 들어와. 사람들 1년 살고 2년 살고 니네 맘대로 해. 월세 올리고 싶은 대로 올려. 지방은 터치하지 않을게. 이러한 또 움직임을 보이고 싶어서 뉴스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최신 오늘 한 이야기죠. 무순위 청약도 지방만 가능하도록, 지방만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달라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어요. 이번 주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뭐냐면, 자, 좌회전 금지, 우회전 금지, 유턴 금지, 다 다른 말이에요. 다 다른 말인데 결국은 뭡니까? 직진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 다른 이야기 같아도요. 좌회전 금지, 우회전 금지, 유턴 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시동 끄고 그 자리에 쓰든가 아니면 직진밖에 못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지방에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그러한 전망은 상당히 적습니다. 내가 투기 목적으로 지금 싼 맛에 대출이 잘 나오니까,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혜택이 있으니까 투기 목적으로 지방 부동산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에 많은 일들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잘 준비해서 다음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